처음에 제목만 보았을 때 보통의 노을이 어떻게 보통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이 가기도 했고, 보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걸맞는 셀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다, 평범하다, 일반적이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김새도 성격도 가치관도 다 다른데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평범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소수의 집단도 존중을 하고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도 도우며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평소에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누군가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내가 살아갈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표지가 예쁜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노을이는 18살이고 지혜의 아들이고 주말마다 성한의 짜장 짬뽕집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함. 지혜는 34살이고 노을이의 엄마이고 17살부터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 중이고, 성화는 18살이고 노을과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이고, 성빈이는 28살이고 성화의 오빠이고 성화와 다정한 사이입니다. 23살부터 지혜를 좋아했고, 성화의 부모님이고 짜장 짬뽕집을 운영하시고 음식을 배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고, 동우는 18살이고 노을과 같은 학교 재학 중이며 친구 사이입니다. 노을은 미혼모인 지혜의 아들로 남들이 노을과 지혜를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싫어한다. 노을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성화가 있는데 가끔씩 성화와의 관계를 오해받을 때마다 남녀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편견에 의문이 들곤 한다. 노을은 주말마다 성화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짜장 짬뽕집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은 배달도 하지 않고 메뉴도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이 전부인 가게를 이상하게 여긴다. 짜장 짬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노을은 자신의 엄마인 지혜를 5년째 짝사랑하는 성한의 오빠인 성빈의 취직 소식을 듣는다. 지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노을은 그런 성빈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노을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 동우는 노을의 동네에서 노을과 성화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노을에게 성화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다. 갑작스러운 동우의 부탁, 지혜를 사랑하는 성빈과 점점 성빈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지혜의 모습으로 생각이 많아진 노을은 평범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결국 시험이 끝난 후 성화와 동우의 소개팅을 주선하게 되고, 성빈은 부모님에게 지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성화와 동우의 소개팅 날, 노을은 지혜의 공방 일을 돕느라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그 둘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노을은 성화에게 소개팅에 대해 묻고 미적지근한 성화의 대답에 직접 동우의 동네로 찾아간다. 충동적으로 성화를 소개받았다는 듯한 동우의 말에 화가 난 노을은 동우의 멱살을 잡으며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우에게 고백을 받게 된다. 동우의 고백과 함께 노을은 동우의 속 사정을 듣고 자신의 동우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을지언정 그 사랑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후에 노을이 성화의 아빠에게 자신의 욕심으로 대학 입학을 앞둔 배달원의 죽음으로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성화에게 성빈이 성화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가 끝난다. 우선 인상 깊은 구절은 보통의 노을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나오는 노을과 동우의 대화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먼저 평범한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평범함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짓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린 평범한 사랑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고 배경이 비슷한 또래의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등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품고 있을 법한 평범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때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나와 나의 주변 인물들을 대입하면 그 사랑들은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어떤 사랑이든 그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구절을 읽으며 평범한 사랑은 특정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평범한 사랑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주었기 때문에 정말 인상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책의 큰 주제인 보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등장인물인 미혼모 최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곳곳에 한 번 더 곱씹으면 이런 것들을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 이러한 편견을 찾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책에 등장한 편견들 중 첫 번째는 배달이 안 되는 중국집입니다. 성화가 받는 전화들의 대부분은 왜 중국집이 배달이 안 되냐 라는 구박이었고, 이에 대해 성화는 중국집에서 배달 안 하는 게 그리 큰 죄야? 누구 맘대로 동네 중국집은 무조건 배달해야 해? 라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을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책의 초반에서 노을은 성화를 둘도 없는 친구로 표현하며 독자로 하여금 둘은 동성 친구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지만 성화는 이성이었으며 노을이 성화가 여자임을 밝힐 때 자연스레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적잖게 놀랐습니다. 또한 이성 친구 사이에 친구라는 건 없다며 책 후반부에는 이어지겠지 하는 마음이 다들없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편견이며 클리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여러 내용까지 날카롭고 감탄을 자아내는 비유 덕분에 술술 읽혔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아저씨가 준 씹다 뱉은 껌 모양의 주걱 모자는 도저히 착용할 수가 없었다. 콜라 한번 잘못 마셨다가는 저승사자와 팔짱 끼고 살랑살랑 뱃놀이라도 떠날 판이다 등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한 문장들이 곳곳에 심심찮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래 읽어야 하는 책에 흥미가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책은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어서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했던 책입니다.